그런 소견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환자에게 좋은 감별을 통해서 환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을까, 그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리의 1번입니다. 보시면 앞에 손준혁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간의 종양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만약 이제 이 초음파를 하시다가 이런 소견을 보게 되면 경험이 있으면 대부분 이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고요. 만약 경험이 없는 분이라면 그냥 간 종양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소견을 봤을 때 좀 보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일단 하이퍼에코익하고, 근데 센트럴보다는 바깥쪽이 띠가 있는 것처럼 보이시고, 하이퍼에코익, 우리가 헤일로라고 하는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 헤멘지오마라고 진단을 하게 되죠. 이 케이스도 헤멘지오마였고 특징적인 하이퍼에코익 헤일로를 보이고 있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도 거의 같은 소견이죠. 근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하이퍼에코익하고 호모지니어스한데 바깥쪽에 띠가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좀 더 하이퍼에코익한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고, 이것도 많이 보이는, 헤멘지오마에서 많이 보이는 특징적인 소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헤멘지오마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를 하나 더 드릴 텐데 27세 여자고 콜로이달 멜라노마 악성 히스토리가 있고, 우리가 4년 동안 6개월이나 1년 간격으로 초음파를 계속 해왔는데 우리 계속 소견은 초음파에서 간에 노들이 없다 이렇게 계속 나갔던 환자입니다. 그런데 초음파를 보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아주 작고 하얀 그런 노들이 하나 보이고, 여기서 다른 이제 이 우리 스캔에서 봐서도 똑같이 하이퍼에코익 매스인데 조금 이제 자세히 보시면 그 노들이 그냥 하얀 게 아니라 바깥쪽 띠가 있죠, 그렇죠? 하이퍼에코익 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헤일로가 있을 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엔 계속 없다 그랬고 4년 동안. 그런데 갑자기 이런 하이퍼에코익 나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런 하이퍼에코익 헤일로가 있으면 헤멘지오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헤멘지오마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케이스는 CT까지 다 했고 헤멘지오마로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하이퍼에코익 헤일로가 도움이 됩니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케이스는 어떻습니까? 그냥 이시덴탈 리버 매스인데 50세 여자고요. 지금 보시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죠.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아이소에코익인데 바깥쪽이 약간 하이퍼에코익한 포션이 있다. 그 정도 아마 인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HCC도 이런 모양을 볼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비중을 둔다면 이런 아이소에코익해 보이지만 하이퍼에코익 헤일로가 있으면 우리가 좀 더 헤멘지오마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비나인 투머 쪽에서 비나인 투머가 아닐까, 특히 헤멘지오마가 아닐까 하는 소견, 이게 약간 아이소에코익해 보이지만 바깥쪽 하이퍼에코익 포션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헤멘지오마인데요. 우리 앞에 이제 전 강의에서 보시면 패티 리버가 있으면 헤멘지오마라고 해도 아주 로우 에코로 보이고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런 하이퍼에코익 헤일로가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진단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감별점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케이스 넘버 1 그리고 넘버 2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런 하이퍼에코익 림 또는 하이퍼에코익 헤일로가 헤멘지오마를 강력히 시사하는 소견, 그것은 분명하고 이런 소견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신다면 도움이 되고, 이게 하이퍼에코익 헤일로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아마 좀 더 만들어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인데 CLD가 있는 환자예요. 크로닉 리버 디지즈가 있는 환자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하이퍼에코익 헤일로가 아니라 로우 에코익 헤일로가 있는 그런 호모지니어스한 매스죠. 이런 걸 CLD에서 보면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이건 HCC다. 왜? 이런 파이브러스 캡슐,
또는 이런 컴프레스된 파렌키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로우 에코익 헬로는 대부분 멜리건트 튜머를 시사한다. 그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HCC 케이스고 뭐 이런 이제 로우 에코익 헬로가 보이는 걸 크기별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커질수록 이런 로우 에코익 헬로를 가질 가능성이 큰데 이 로우 에코익 헬로의 파톨로지는 컴프레스드 파렌키마 또는 파이브러스 캡슐로 알려져 있고 HCC의 경우는 좀 더 좋은 예후를 시사한다. 왜냐하면 슬로우 엑스펜스알 그로스를 시사하기 때문에 프로그노시스 좀 더 좋은 프로그노시스를 시사한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로우 에코익 헬로를 보시면 이게 캡슐이구나. 그리고 HCC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6번째 케이스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CLD가 없는 환자예요. 근데 이런 보시면 알겠지만 노들이 발견이 됐고 요거는 헤벤조만은 달리 로우 에코익 헬로가 있죠. 그래서 이건 뭘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런 로우 에코익 헬로는 멜리그넌트 튜머로 알고 있는데 뭘까라는 거죠. 근데 그 정도죠. 그래서 이 환자는 콜론 캔서의 메타스테시스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멜리그넌트 튜머 로우 에코익 헬로를 보여주는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타겟 사인으로 우리 보통 이야기하죠. 로우 에코익 헬로가 있는데 또 안쪽에 또 이렇게 타겟처럼 그려집니다. 여기서 보면 그냥 로우 에코익 헬로만 있고요. 이건 또 멜리건 튜머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뉴로엔도크라인 튜머의 메타스테시스가 이렇게 보였던 케이스입니다. 계속 보여드리는 거는 로우 에코익 헬로에 대해서 좀 더 계속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멀티플해요. 아주 여기도 있고 여기 많이 있는데 특징은 똑같은 동일한 점은 로우 에코익 헬로가 있는 튜머가 잘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콜론 GB 캔서의 메타스테시스 케이스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크로닉 리버 디지즈가 없는 환자에서 이런 로우 에코익 헬로가 멀티각이 있었던 케이스고 이건 림프마였어요. 림프마도 이렇게 보일 수 있구나. 림프마는 천의 얼굴을 가진 튜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게 림프마가 아니고요. 림프마는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림프마도 이런 로우 에코익 헬로를 가지는 튜머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케이스입니다. 10번째 케이스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런 튜머가 있는데 노들이 있는데 이런 로우 에코익 헬로를 가진 이런 림을 가진 튜머, 당연히 멜리그넌트 튜머로 했는데 이거는 에피텔로이드 헤멘지오이드 텔리오마라고 멜리그넌트 튜머죠. 이게 이렇게 보였던 케이스입니다. 제가 6케이스를 통해서 6케이스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로우 에코익 헬로가 이런 튜머에서 보인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로우 에코익 헬로구나. 그리고 로우 에코익 헬로가 이런 튜머들에서 보이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째 케이스인데 그냥 튜머가 큰 튜머가 있어요. 당연히 보시기에 멜리건 튜머 같다. 근데 특별히 로우 에코익 헬로라는 건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뚜렷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튜머가 있는데 well defined, well demarcated mass인데 좀 특징이 있죠. 호모지니어스 하지 않아요. 그래서 튜머가 인터나 이 에코제니시티를 보시면 호모지니어스 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하얗고 여기는 또 다른 색깔이고 그래서 이런 근데 상당히 컴파트먼트가 잘 지어져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있습니다. 모자이크 패턴이라고 모자이크시즘이라고 이야기하는 즉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다른 색깔의 종양이 한 종양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걸 모자이크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아시는 분 알겠지만 상당히 특징적인 소견이죠. HCC에서 주로 보이는 소견입니다. 그래서 HCC고 이것도 다른 케이스인데 이것도 진짜 퍼즐 맞추듯이 한 튜머 안에 다른 색깔의 2개의 컴파트먼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모자이크시즘. 이것도 당연히 HCC입니다. HCC로 나왔고 그래서 이런 모자이크시즘은 HCC가 이런 멀티 노들라 컨플루언트 또는 이런 오리진 셀 디퍼런시에이션이라는 그런 이제 이 세포들이 서로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보여지는 패턴이고요. 주로 크기가 클 때 잘 보여지지만 작을 때도 보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이런 모자이크시즘, 노들 패턴 이런 것들이
HCC에서 보이는 소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째 케이스인데 그냥 호모지니어스한 매스예요. 매스인데 바깥쪽에 보면 이렇게 좀 나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소견도 있고 당연히 멜리그넌트 튜머겠죠. 근데 봤더니 발덕트가 이렇게 딜라테이션 돼 있어요. 이런 튜머를 보면 멜리그넌트 튜머가 발덕트 인베이전 하면 당연히 이럴 수 있지만 이런 약간 노듈레리티를 가지고 있는 마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인트라헤파틱 덕트를 리벌브하는 그런 소견을 보이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인트라헤파틱 콜렌지오카시노마 그쪽을 생각하겠지. 이건 인트라헤파틱 콜렌지오카시노마였고요. 이런 로빌레이티드 모르폴로지, 그 다음에 캡슐라 리트렉션, 파이브로시스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바이덕트 인베이전을 통해서 딜라테이션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게 인트라헤파틱 콜렌지오카시노마인데 이런 이제 소견을 볼 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4번째 케이스고 시스틱 매스인데 그냥 시스틱 매스가 아니고 잘 보시면 이런 솔리드 컴포넌트 우리가 이 뮤랄 라주라고 하는 이런 솔리드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뮤신을 프로듀싱하는 뮤신에서 시스틱 니오플라즘 MCN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이 니바 안에 생기는 인트라 헤파틱 이 파퓰러리 니오플라즘이라고 하는 팬크리아스 IPMN에 해당되는 IPMB라고 있어요. 그거를 아마 생각하실 텐데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런 솔리드 매스가 있고 베스큘레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컨트라스트를 해봤더니 이 뮤랄 라듈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진짜 이네스가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고 MCN 뮤시널 시스미어 플라즘으로 진단되었던 케이스입니다. 자, 이 케이스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이거 시스틱 매스가 있는데 솔리드 컴포넌트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게 작동을 안 합니다. 이네스가 잘 되고요. 그래서 MCN 아니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트라헤파틱 바이덕트에 생긴 멜리그넌트 IPN-B 그러니까 인트라 덕탈 파퓰러 니오플라즘 바이덕트라는 그런 건데 가별이 잘 안 돼요. 총파에서 하나는 이제 덕트와 커뮤니케이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IPM-B로 가거나 MCN으로 가는데 이 케이스는 이제 덕트와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IPM-B로 진단되었던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IPM-B와 MCN을 감별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틱 매스 이런 뮤랄 라듈이 보일 때 감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6번째 케이스고 우리가 도플러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베스큘레이트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있다가 피딩 베슬이 튜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 컬러 도플러, 파워 도플러에서 보실 수 있고 경험이 있으면 이렇게 보이는 것은 멜리건 튜머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바스켓 패턴이라고 해서 이렇게 옆으로 둘러싸다가 이렇게 피딩 베슬이 들어가는 이게 바스켓 패턴인데 이런 모양이죠. 이제 이런 모양을 볼 때 멜리건 튜머, 특히 하이퍼베스큘라 튜머일 가능성이 크고 이게 크로닉 리버 디지즈의 환자라면 당연히 HCC를 실사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스켓 패턴 또는 베슬 위딘 튜머 패턴, 스파 패턴, 디타워 패턴인데 디타워 패턴은 주로 메타스테시스에서 많이 보이는 소견이고요. 스파 패턴은 헤멘지오마에서 보이는 소견이고 베슬 위딘 튜머는 멜리건 튜머에서 볼 수 있지만 특징적으로 이런 센트럴 인라지드 베슬이 있고 이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는 스모크 길이라고 하는 그런 패턴을 보시는 FNH고요. 이 베스큘 패턴은 주로 멜리건 튜머에서 많이 하이퍼베스큘라 튜머에서 보이는 그런 소견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베스큘라 이미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 이거는 초음파 조형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도플러보다 좀 더 민감도를 높이되 슬로우 플로우에 대해서 민감도를 높인 그런 도플러를 응용한 이미징 테크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은 일단 컨트라스트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기계에서 보시면 되고 어디셔널 인포메이션 얻는데 슬로우 플로우에 대한 이런 인포메이션 얻기 때문에 상당히 감별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그냥 총칭해서 우리가 마이크로베스큘라 이미징이라고 하지만 이 캐논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슈퍼 마이크로베스큘라 이미징, 필립스에서는 마이크로 플로우 이미징, 삼성에서는 MB 플로우, GE에서는 마이크로베스큘라 이미징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같은 테크닉이에요. 처음에 캐논에서 나와서 이게 프리미엄 기기에 들어갔는데 반응이 좋으니까
보니까 다른 이제 이런 회사에서도 다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그런 테크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저 병원에서 이런 이제 우리가 주로 볼 수 있는 리버 투머에 대해서 이 마이크로베스큘러 이미징을 사용해서 패턴을 구분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크게 한 6가지로 나눴는데 이렇게 투머가 있는데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듯한 이런 소견. 그 다음에 비슷한데 이런 노들라 이런 패턴을 같이 가지고 있는 베슬. 아니면 이렇게 스팟 패턴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탱글드 베슬이라고 해요. 이 탱글드 베슬은 이 베슬이 이렇게 이렇게 늘어난 건데 아누리즘처럼 이게 어디서 보이냐면 헤멘지오마에서 이렇게 비너스 체인을 통해서 슬로우 플로우지만 얘들이 결국에 그 피가 모이면서 나가게 되는데 드레인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탱글드 베슬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헤멘지오마의 가능성이 큰 거고요. 이것도 헤멘지오마에서 보이는 소견이고 그래서 A, B, C 패턴 중에 하나를 보면 이거 헤멘지오마의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좀 작게, 이렇게 다트라이크하게 이것도 헤멘지오마에서 주로 보이는 소견이고 E는 당연히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베스켓 패턴이죠. 메링은 춤에서 주로 보이는 소견이고 이렇게 스포크휠처럼 보이는 건 FLH에서 주로 보이는 소견인데 이게 도플러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잘 보이니까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7번째 케이스인데요. 47세고 B모드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가면 안 돼요. 너의 에코 헬로가 있나? 이 정도쯤 이거 아니죠. 잘 모르겠죠. 그렇죠? 그냥 하이퍼 에코잉 매스인데 이게 뭘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도플러를 보면 한 요 정도 보여요. 다터라이크 하니까 헤멘지오마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파워 도플러를 했더니 조금 더 많이 보이는데 피더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끊겨서 보여요. 이거 우리가 많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파워 도플러에서 이렇게 막 이어지는 베스를 잘 보여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다 이렇게 끊어져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감별이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이런 NVI 마이크로베스큘러 이미징 하는 게 다 이어집니다. 이어져서 이렇게 베슬이 있고 베슬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하이퍼베스큘러한 투머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베슬이 막 들어오는 그런 패턴을 잘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보고 헤멘지오마라고 할 사람은 없겠죠. 이거는 HCC였고요. 그래서 이런 좀 더 고급 정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베슬들이 하이퍼베스큘러 베슬들이 피더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중에 2가 되겠죠. 이런 패턴이고 자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베슬이 있고 안에 이렇게 인트라 베슬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멜랭은 투머였고요. HCC로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자 그럼 이 케이스는 어떻습니까? 이 보면 그냥 로우 에코의 투머예요. 어떤 특징도 없습니다. 그냥 메스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퍼 에코의 헬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로우 에코의 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자이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런 메스인데 우리가 이런 MVR을 했더니 이렇게 베슬이 있고 이렇게 탱글드 베슬이 보여요. 이런 탱글드 베슬을 보면 헤멘지오마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가 구분했던 것처럼 이런 탱글드 베슬이 있고 베스큘레이티는 인트라 베슬로 그런 걸 보면 이건 로우 베스큘러한 튜머인데 이런 탱글드 베슬을 가질 수 있는 피가 모여서 나가는 구조에서 주로 보이기 때문에 헤멘지오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되겠죠. 이 패턴, B 패턴이 됩니다. 헤멘지오마가 되겠죠. 자 여기 보면 또 로우 에코익 이런 튜머가 있어요. 이것도 어떤 특징도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감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튜머 안에 타틀라이크한 게 막 보이시죠? 이거는 우리가 컬러 도플러나 파워 도플러에서 볼 수 없는 소견이에요. 워낙 센시티브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보이는 소견이고요. 이런 다트라이크한 것을 보시면 이건 헤멘지오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다트라이크하게 잘 보이고 있죠. 자, 이런 지금 한 요 정도 D 정도의 소견이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아주 하이퍼에코익한 큰 메스예요. 헤멘지오마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약간 로우 에코익이 있나? 그 분명치 않고 그냥 하이퍼에코익 메스니까 헤멘지오마가 주로 하이퍼에코익하게 보이는데 호모지니어스하고 헤멘지오마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실제 이 MVR을 했더니 이렇게 베슬들이 엄청나게 잘 보여요. 그래서 이거 절대로 헤멘지오마일 수 없겠죠. 그래서 이거 멜링은 투머였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죠? 똑같이 생겼어요. 앞에 케이스하고 하이퍼레코일 매스고 호모지니어스하고 빔은 뚜렷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했더니 이렇게 안에 베스큘레이트는 없고 주로 베슬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듯한 로타리처럼 돌아가는 듯한 그런 소리를 보이고 헤멘조마로 나왔는데 요거 좀 주의해야 돼요. 요거는 베슬이 밀려서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튜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타틀라이크한 게 분명히 보면 헤멘조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로타리처럼 돌아가는 이런 모양이 있을 때는 헤멘조마의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게 컨피던스가 다른 것보다 높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케이스도 한번 보시죠. 이 케이스는 지금 여기 튜머가 있어요.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냥 여기 suspicious한 매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MVR을 했어요. MVR 하면 이제 이렇게 보이죠. 지금 보면 이제 여기를 잘 집중해서 보시면 여기 튜머가 있죠. 튜머가 있는데 여기 뭔가 이렇게 방사형으로 보이는 거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방사형으로 이렇게 뭘까요? 네. 그래서 FN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급 인포메이션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판별할 때 이 초음파에서 판별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특징적인 소개를 보일 때는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로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하이퍼에코익 헬로, 그다음 하이퍼에코익 헬로, 모자이크 패턴, 그다음에 인트라헤파틱 덕트, 인트라헤파틱 콜레지 칼시노마에서 보이는 소견, 그다음에 MCF과 IPMD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컬러 플로에서 네 가지 패턴을 보인다고 했었죠. 그거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MVI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면 아마 좋은 감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작은 튜머가 하나 있습니다. 작은 튜머가 하나 있고 잘 보시면 이게 호모지니어스하지 않죠. 그렇지만 잘 보시면 약간 이렇게 퍼즐 맞춘 것처럼 이렇게 도플러에서는 뚜렷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게 CT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스캔에서도 잘 안 돼요. 처음 이런 모자이크 패턴을 보였던 튜머, 작은 튜머지만 모자이크 패턴을 보이고 있었죠. HCC로 컨펌되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인딩을 좀 익숙하게 아시면 좋은 선생님들께서 좋은 판별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케이스하고 또 특히 MVI에 대해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멘트 하시고 계십니까? 네, 김동생. 교수님, 좋은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잠깐 마이크를 좀. 예. 마지막 그 문제가 HCC인데 혹시 디스플라스틱 노듈라에다 위더 HCC 이렇게 되는 그럴 수도 있죠. 예,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것도 질문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쌤 사용하시는 총파에서 MVI가 장착된 총파를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별로 없으시네요. 몇 분 안 계시네요. 아마 최근에 나온 기술이라서 아마 로컬에서 그런 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총파를 새로 장만했는데 거기에는 MVI가 장착돼 있어서 지금 해보고 있는 중인데 선생님처럼 예쁜 그림이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게 조금 이제 기계마다 좀 센시티비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팅 값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기계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들 우리 총파에 보면 헤파틱 시스트를 우리 흔하게 보고 단순 시스트일 때는 그냥 추정만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헤파틱 시스트 중에서도 아까 케이스는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조심해야 되거나 다음 스타디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특징적인 소견이 있으면 헤파틱 시스트는 상당히 좀 이런 뮤랄 나돌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스트 니오플라즘 쪽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매스 이펙트가 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스틱 리전이 있다. 뭐 주위에 발덕터가 늘어난다든지 그것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심플시스트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소견이기 때문에 그 좀 더 시스템 네오플라즘 쪽으로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팔로우 하게 되잖아요. 근데 자꾸 커진다 그럴 때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MCN 쪽으로 의심해 보셔야 되고 그 나머지는 왜냐하면 시스트도 컴플리케이션이 생기면 꼭 안에 매스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블리딩 같은 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헷갈리기는 하시는데 그래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랄 매스가 있다든지 인터벌 체인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매스 이펙트 강하게 나타나든지 할 때는 좀 네오플라즘 쪽으로 시스템 네오플라즘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쌤, 이철 쌤입니다. 네, 교수님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한국초음파학회 총무이사님이라고 있는 신이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그 마이크로베스큘라 이미징 교수님 강의하실 때마다 늘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영감을 많이 받고 있는데 혹시 그 개원가에서 리버나 파크레스를 볼 때 리니어 이미징, 리니어 프로브를 써서 좀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팁이 있을지 그냥 바로 리니어 프로브 있다고 바로 그 리버나 파크레스 보려고 덤비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 어떻게 좀 좋은 팁이 어떻게 시작하면 좀 좋은 영상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정보를 제가 골블래더를 볼 때는 이제 하이 레졸루션 골블래더 얼트라사운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마 많은 병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논문도 많이 나갔고요. 그래서 리니어 프로브를 사용해서 골블래더의 리전을 볼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리니어 프로브를 사용해서 어떤 좀 더 팬크레스 리전을 잘 보려고 할 거나 아니면 이 골블래더 같은 걸 보려고 할 때 그래서 가장 이제 좋은 거는 기계에서의 도움을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큰 병원에서 사용하는 좋아하는 세팅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세팅을 좀 넣어달라고 하고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특히 골블래더 같은 경우는 서울대병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걸 많이 더 파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팅들을 가져가셔서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도 다 됐고 오늘 좋은 강의와 지정자가 되어주신 우리 교수님께 큰 박수를